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강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새로운 진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핵심만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주차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현장과 우리의 일상을 가장 밀접하게 책임지는 호텔 관광 서비스 산업에 AI가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눈을 돕는 의료 영상 AI부터 글로벌 OTA 플랫폼에서 고객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하는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까지 정말 놀라운 혁신들을 목격했죠.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각 산업의 전문적인 지식, 즉 도메인 엑스퍼트와 만날 때 얼마나 강력한 폭발력을 내는지 생생하게 체감하셨을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 역시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12주차의 전체적인 학습 개요와 목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핵심 테마는 바로 금융혁신과 포용적 사회복지 IT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강력한 보안 생태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이어서 2차시에서는 이러한 눈부신 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 즉 영유아나 독거노인 이주민 유학생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포용적 사회복지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지 그 가치를 살펴볼 것입니다. 즉 이번 12주차의 전체 학습 목표는 기존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혁신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가치와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12주차 강의는 철저한 사례 분석과 원리 이해를 중심으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시작할 이번 강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혈관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1차 시의 세부 학습 목표는 블록체인, 즉 분산원장 기술의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기술이 탈중앙화 금융, 즉 DeFi와 사이버 보안 범죄 방어에 어떻게 강력하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기존 은행 시스템의 한계와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짚어보고 두 번째로 분산 신원 증명, 즉 DID라는 극강의 보안 기술을 다룹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스미싱 범죄를 블록체인이 어떻게 차단하는지 그 방어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돈을 보내면 금방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내 거래 은행 국가 간 송금망, 즉 SWIFT, 상대방 국가의 은행 등 수많은 중간 관리자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은행은 자신들의 거대한 전산망과 장부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게다가 주말이나 휴일이 겹치면 송금에 며칠씩 걸리기도 하죠. 즉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 관리자를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관리자가 해킹을 당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단일 실패점, 즉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이라는 근본적인 리스크와 비효율성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 중앙은행들의 문제점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대형 은행들의 탐욕과 무책임한 장부 관리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중앙의 은행이나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우리끼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바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논문 하나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이 백서의 핵심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중앙 관리자 없이도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래 장부를 나누어 가지면 아무도 장부를 조작할 수 없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는 이장님 혼자서 마을의 금전 거래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이장님이 마음먹고 장부를 조작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마을 사람 10명 전원에게 똑같은 장부를 복사해서 나누어 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1만 원을 빌렸다는 기록을 조작하려면 마을 사람 10명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장부의 절반 이상을 동시에 고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처럼 거래 내역을 담은 데이터를 블록으로 만들고 이 블록들을 체인처럼 엮어서 참여자 전원이 분산하여 보관하는 기술, 그래서 블록체인을 분산원장, 즉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해킹이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완벽한 신뢰의 장부가 탄생한 셈입니다. 이렇게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장부가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더 대담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금, 대출, 보험 같은 금융 서비스도 은행 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탈중앙화 금융, 즉 DeFi, Decentralized Finance입니다. DeFi 생태계에서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은행장도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창구 직원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와 수학적 알고리즘만 존재할 뿐입니다. 국경도 없고 휴일도 없이 24시간 돌아가며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아프리카 오지의 청년도 뉴욕의 펀드 매니저와 똑같은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은행 직원도 없는데 대출 이자는 누가 계산하고 돈은 누가 제때 갚으라고 독촉할까요? 여기서 디파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블록체인의 핵심 무기, 스마트 컨트랙트, 즉 스마트 컨트랙트가 등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쉽게 말해 자동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서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콜라가 튀어나오듯이 컴퓨터 코드에 A가 B에게 10만 원을 보내면 한 달 뒤에 이자 1%를 붙여서 자동으로 돌려준다라는 조건을 프로그래밍해 블록체인에 박아버리는 겁니다. 한 번 블록체인에 올라간 코드는 그 누구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변심이나 사기 실수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오직 100% 코드로만 신뢰를 보장하는 완벽한 자동화 계약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블록체인이 금융을 어떻게 혁신했는지 보셨습니다. 이제 이 철통 같은 보안 기술을 나의 신분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실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새로 만드느라 지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그 회사 서버에 고스란히 바쳐야 합니다. 만약 그 회사가 해킹당하면 내 개인정보는 전 세계로 털리게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우리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뺏긴 채 위험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식 신원 확인의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내 개인정보의 주권은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라고 선언하며 등장한 기술이 바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분산 신원 증명, 즉 DID 기술입니다. 분산 신원 증명 DID, 즉 Decentralized Identifier의 원리는 의외로 명쾌합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성인 인증을 할 때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적힌 플라스틱 신분증을 통째로 알바생에게 건네주었죠. 너무 과도한 정보 노출입니다. 하지만 DID를 사용하면 국가나 경찰청이 나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암호화된 증명서를 내 스마트폰의 안전한 지갑, 즉 월리트에 쏙 넣어둡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내 스마트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통신해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나 생일은 안 알려줄 건데 확실히 19세 이상 성인은 맞습니다. 경찰청이 보증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블록체인 장부를 통해 이 증명이 진짜인지 1초 만에 확인하죠. 내 민감한 데이터는 내 스마트폰에만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주지 않고도 그 사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마법 같은 논리를 수학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영지식 증명, 즉 Zero Knowledge Proof이라는 극강의 암호학 기술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윌리를 찾아라 그림책에서 윌리를 찾았습니다. 친구에게 나 윌리 찾았어 라고 증명하고 싶은데
윌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는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림책보다 훨씬 큰 검은색 도화지를 가져와 그림책을 덮고 윌리가 있는 위치에만 작은 구멍을 뚫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친구는 윌리의 전체 위치 지식은 전혀 얻지 못하지만, 즉 Zero Knowledge 여러분이 윌리를 찾았다는 사실은 100% 확신, 즉 프루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DID 보안의 핵심 심장입니다. 그럼 이 DID 기술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지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바로 블록체인 DID 기술의 완벽한 실사례입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나 렌터카를 빌릴 때 이제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 QR코드만 쓱 보여주면 끝납니다. 렌터카 직원의 단말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이나 집 주소 대신 운전 자격 유효함이라는 팩트만 블록체인으로 검증되어 뜹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학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안전하게 본인 인증할 때도 이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모든 것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위조와 변조가 아예 불가능한 나만의 강력한 디지털 여권이 탄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일상을 노리는 범죄 또한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즉 스미싱 문자를 보신 적 있으시죠? 모바일 청첩장입니다. 택배 주소지 오류입니다 라며 교묘하게 인터넷 주소, 즉 URL 클릭을 유도합니다. 무심코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리고 순식간에 내 연락처 사진, 심지어 은행 공인인증서까지 통째로 털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해커들이 은행의 메인 서버를 공격하려 했지만 보안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제는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개인의 스마트폰을 직접 노리는 타겟형 범죄로 진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맞설 새롭고 강력한 방패가 시급해졌습니다. 바로 이 스미싱 대란을 막아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다시 한번 블록체인이 소환됩니다. 스미싱 범죄의 핵심은 해커가 가짜 웹사이트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데 있습니다. 통신사들과 보안 기업들은 이제 블록체인 장부에 수백만 개의 정상적인 진짜 기관 웹사이트 주소와 신고된 악성 주소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기록해 둡니다. 누군가 내 스마트폰에 링크를 보냈을 때 스마트폰의 보안 앱이 0.1초 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물어봅니다. 블록체인 장부는 해커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링크는 우체국을 사칭한 가짜 악성 URL입니다 라고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검증 결과를 알려줍니다. 개인이 일일이 의심하지 않아도 블록체인 생태계가 집단 지성으로 가짜를 걸러내는 완벽한 방어막을 쳐주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기존 중앙 집중식 은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등장한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완벽한 개인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분산 신원 증명, 즉 DID 기술의 핵심 원리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강력한 무결성의 장부가 날로 교묘해지는 스미싱 같은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원천 차단하는지 그 방어 메커니즘까지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시장부터 내 스마트폰 속의 보안까지 블록체인은 이미 신뢰의 인프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강력한 방패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커들의 공격 역시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의 진화와 이에 맞서는 한 차원 높은 보안 전략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스미싱을 원천 차단하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커들은 이 방패를 뚫기 위해 어떤 새로운 창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해커들은 이제 단순한 가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넘어서 스마트폰의 보안 앱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영지식 증명과 결합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해커가 스마트폰에 몰래 침투해서 비밀번호를 빼내가려고 해도 스마트폰 자체에 비밀번호 원본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훔쳐갈 데이터가 없으니 해킹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시키고 암호화함으로써 해커의 공격 목표물을 말 그대로 증발시켜버리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생체 인증 기술과 결합하면서 완벽한 보안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잠금을 풀거나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지문이나 홍채, 얼굴 인식, 즉 페이스 아이디를 주로 사용하죠. 만약 이 지문 데이터가 은행의 중앙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킹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번호는 바꾸면 그만이지만 털려버린 내 지문과 얼굴은 평생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핀테크 금융 앱들은 지문 데이터를 결코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내부에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보안 칩셋에만 생체 정보를 가둬두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오직 인증에 성공했다라는 수학적 결과값만 던져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편리함과 극강의 보안이 완벽하게 만난 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조 원을 들여 블록체인을 깔고 양자 암호를 도입해도 사이버 보안의 가장 취약하고 약한 고리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커들은 굳이 복잡한 수학 암호를 뚫으려 고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원의 이메일로 연말정산 환급금 안내라는 교묘한 가짜 메일을 보내서 스스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이를 사회공학적 해킹, 즉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아무리 완벽하게 문을 걸어 잠가도 집주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도둑을 맞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란 결국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보안 인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A3 슬라이드 19. 그래서 현대의 기업들과 보안기관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보안인식 교육과 모의 해킹 훈련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부 보안팀이 스스로 직원들에게 가짜 스미싱 문자나 악성 메일을 보내보고 누가 그것을 클릭하는지 테스트하는 함정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즉 지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아무도 믿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사장님이든 IT 관리자든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마다 끊임없이 신원을 검증하고 오직 허락된 데이터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냉혹하고 철저한 보안 철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블록체인이 수학적으로 완벽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기술은 또 다른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터, 즉 퀀텀 컴퓨터의 등장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수백만 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복잡한 암호를 단 몇 초 만에 뚫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연산력을 자랑합니다. 만약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어 해커의 손에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은행의 블록체인 장부들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의 혁신을 이끌어온 방패와 그것을 뚫으려는 최첨단 창의 숨막히는 대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학자들과 수학자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리 없겠죠. 양자 컴퓨터에 가공할 만한 공격에 대비하여 그것조차 뚫을 수 없는 궁극의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한 방어막을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양자 내성 암호, 즉 PQC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부릅니다. 이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터가 가장 취약한 아주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격자 구조의 수학 문제를 활용하여 상을 막아낼 더 강력하고 무거운 방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보안 학계와 구글, IBM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다가올 양자 시대의 창과 방패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세대 보안 표준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과 IT가 융합되는 거대한 패러다임 속에서 미래의 공학도와 IT 전문가들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IT 전문가가 단순히 기획서에 따라 코딩을 하고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기술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고리즘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코드로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강제하며 완벽한 보안으로 사회의 신뢰를 담보하는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스킬을 넘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 사회의 신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는지, 그 철학적인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시적인 통찰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도메인 지식, 즉 도메인 노리지와의 결합입니다. 아무리 블록체인 코딩을 잘해도 기존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은행의 환치기 방지 규제가 왜 존재하는지, 금융의 역사와 경제학적 본질을 모른다면 쓸모없는 프로그램만 만들게 됩니다. 디파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월스트리트의 금융 천재들이 자신들의 강력한 금융공학 지식을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도화지 위에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전공 지식과 인문학적, 경제학적 통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금융을 넘어서 아예 국가 전체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버린 놀라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발트의 작은 디지털 강소국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1990년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막대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할 돈이 없자 전 세계 최초로 파격적인 실험을 단행합니다. 국가의 행정, 의료, 선거, 세금 등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정부, 즉 이스토니아 시스템으로 통합해버린 것이죠.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단 하나의 디지털 신분증인 전자 영주권 카드를 사용해 집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단 15분 만에 법인을 설립하고 3분 만에 온라인 투표를 마칩니다. 종이 서류와 복잡한 관공서 방문이 완전히 사라진 궁극의 디지털 국가 모델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얻은 가장 위대한 성과는 단지 일처리가 빨라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이 극대화되고 부패가 원천적으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누가 언제 나의 의료 기록이나 세금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 원장에 투명하게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도 함부로 국민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인프라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니 행정 처리 비용은 수십 분의 1로 줄어들고 사회적 효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술 혁신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한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쓰인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IT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디지털 강국입니다. 스마트폰 뱅킹과 간편 결제 시스템은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리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도한 금융 규제와 보수적인 중앙관리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금융당국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조각투자, 부동산 수익권 토큰화 같은 실험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금융 혁신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이 낡은 규제의 벽을 얼마나 신속하게 허물고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느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다가올 미래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와 기존의 규제기관이 치열하게 충돌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화해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투명한 세금 징수와 자금 추적 시스템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더 씌우는 규제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혁신의 싹을 키우면서도 범죄를 차단하는 강력하고 촘촘한 그물망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법학과 IT 공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가장 뜨거운 시대적 과제입니다. 자, 이제 1차시 강의를 모두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개념들을 단숨에 소화해냈습니다. 기존 중앙 집중식 은행 시스템의 높은 수수료와 비효율성에
반기를 들고 탄생한 분산원장, 즉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 없이 코드로만 24시간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의 폭발력을 확인했죠. 더 나아가 내 개인정보를 안전한 스마트폰 지갑에 담아두고 영지식 증명으로 필요할 때만 인증하는 분산신원 증명, 즉 DID 기술을 통해 진정한 데이터 주권 회복이 무엇인지 체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결성의 장부가 날로 악랄해지는 스미싱 범죄를 집단 지성으로 차단하는 완벽한 방어막이라는 사실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과 코드가 어떻게 수십조 원의 자본시장을 굴러가게 하고 우리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를 지켜내는지, 그 위대한 신뢰의 인프라를 확인한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 1차 시는 다소 차갑고 논리적인 기술의 뼈대를 다루었다면 잠시 후 이어질 2차 시에서는 이 첨단의 기술들이 가장 따뜻한 체온을 잇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영유아와 독거노인들을 보듬어 안는 사회복지 IT 분야로 넘어가서 가슴 벅찬 감동의 사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차 시 동안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머리를 식히시고 저는 2차 시 강의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